네, 용어에 대한 지식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내 집을 가질 권리,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까지 외치는, 너도 나도 권리를 외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런 사회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뭐 부자들만 내는 걸까요, 과연? 네, 오늘 김희석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복지 수혜권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수혜권이라고 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뭐 라이트라고 해석되는데 제가 원래 생각하는 그 권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 재산에 대해서 뭐 가지 그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유를 누릴 권리 그런 의미를 생각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요구하는 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이게 영어로는 entitlement하고 right라는 거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도 entitlement조차도 right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entitlement라는 게 법으로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조건을 줘서 예를 들면 60세 이상 노인이다. 소득이 얼마 이하다.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생활. 그럴 때 이제 entitlement 이런 식으로 수혜 자격, 법적인 수혜 자격 이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제 right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ight 잘못 얘기한 거네요. 아니요. 그럼 entitlement가 맞나요? 아니, 원래 이제 수혜 자격이 entitlement고 그다음에 아까 재산권 같은 건 right고 property right. 우리 너무 구분 안 하고 써서. 구분 안 하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entitlement를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번역해서 혼돈을 주듯이 거기서도 righ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social right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 재산권 그랬을 때는 내가 내 재산권 예를 들면 나의 소유를 내 뜻대로 이걸 갖다 누구한테 양도할지 또 이걸 어떻게 쓸지 어떤 방식으로 그걸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한 내가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좀 제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것이 아닌다면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재산권이고 그건 남의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데 그 권리의 하나로 예를 들면 교육받을 권리, 뭐 대학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면 그 교육을 위해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자기가 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내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왜 마가렛 대처가 사회란 없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고. 근데 사회가 뭐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누군가 딴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그죠? 사회란 이름에 숨어 있는. 사실 국가가 국가도 뭘 생산한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남의 그걸 영향을 주면서 남한테 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자격일 뿐이지 그게 무슨 권리로까지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이런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러지 수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맞죠. 복지 수혜권 자체도 수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우리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왜 우리 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일부는 할 것인가 그때 논쟁이 있었을 때 낙인 효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따로 자기는 받고 딴 사람은 안 받으면 나는 좀 왠지 어려운 계층이라는 게 드러나서 안 좋다는 그걸 낙인 효과 없애기 위해서 전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그 당시에 루즈벨트 때 많이 이제 무슨 복지 수혜 자격도 많이 주고 권리도 많이 뭐 우리가 수혜권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받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디모럴라이징 좀 이 타락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남 걸 그냥 쉽게 얻어서 하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돼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권리라고 표현하는 네. 순간에는 그런 부끄러워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 당연히 받아야 당연히 되는 받아야 될 건데 네. 오히려 못 받는 게 안 주는 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고 네. 그런 면에서 더 그런 행위를 요구하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런 수급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뭐 구직 활동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를 그렇게 자력으로 할 의지도 좀 꺾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뭐 국가가 도와주니까 이 어려움부터 내가 벗어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걸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내가 당연한 권리니까 내가 이건 뭐 전혀 뭐 왜 안 주냐고 따져야지. 따져야 할 사항이지. 빨리 안 주냐 예를 들면 왜 지난달에는 10일에 주더니 오늘 11일에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항의에 대해야 할 문제지. 아, 좀 내가 빨리 이걸 받고 있지만,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권리, 그러니까 뭐 자유나 뭐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뭐죠. 복지 수혜권 이런 거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권리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게 이제 그런 사회적 권리라는 것 자체는 그것도 마치 다 가져야 되는 보편성 의미가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죠.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아니면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동권 씨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장학회 같은 게 있어서 자기 집안 가운데 누군가 대학을 가는데 좀 어려우면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안동권 씨들 자기들이 합의해서 누군가 또 돈 있는 사람 돈을 내게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사회권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떤 식으로도 하겠다.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나 이게 우리가 돈을 직접 그 세금 이런 정치 쪽에서 이런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채 발행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국채 발행을 누가 이자만 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은 누가 갚나요? 나중 후세대. 근데 후세대가 언제 거기에 동의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합의를 가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이제 국가나 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 그런 뭐 복지 혜택을 달라, 뭐 나도 양육비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그런 안전을 지켜달라, 치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달라 이 정도가 원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기초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 그게 들어온 게 저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도 굉장히 그 자유주의나 이런 게 강하신 분인데 그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래서 공동생활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건 자기가 그걸 무슨 뭐 저기 지금 우리가 이건 수혜권 그러면서 비판하고 싶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날 정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공공재로 공급되는 것들이 보통 보면 우리는 뭐 공공재 이론을 해갖고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잘 공급되지 않고 그 프리 라이딩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실제 쳐다보면 정부 재정이 들어간 데를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 없이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하기가 좀 비싸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들 의료 같은 거는 병이 났을 때 고급 치료받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교육 이것도 기초교육을 넘어서는 교육 쪽도 이거 제대로 받으면 돈이 많이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 사적 시장에 충분히 잘 공급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게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자꾸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혹은 수혜, 수혜 자격을 자꾸 늘려주는 이제 그런데 포함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 폭이.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박사님
이게 원래는 뭐 자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거는 뭐 누군가의 뭐 희생을 그렇죠. 뭐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예. 지금 우리가 뭐 의료, 뭐 교육, 복지에 대해서 권리라는 이름으로 외치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라는 이름으로 예, 예. 국가한테 예. 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렇죠. 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어려운, 실제로 이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뭐 시장에 다시 참여해서 뭔가 소득도 벌고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네.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에 뭐 영국 병인이 뭐 그렇죠. 복지 병인이 하는 영국도 소리가 한참 다 그런 거 다 겪었었죠. 겪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서구에서 이제 그런 걸 개혁해서 점점 이제 직업도 찾고 그런 걸 줄이는 방향의 개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가로늦게 딴 나라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뭐 뒷북 치는 거. 예, 뒷북을 더구나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 네. 이렇게 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회적 권리 이런 거 뭐 국가한테 다 요구해라 이러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굴까? 뭐 과연 뭐 정치권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아니고 당신은 혜택 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노래 잘하신데. 네. 그래서 정치권이 솔직히 얘기를 못하고 마치 뭐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면은 당신들 다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참 이럴 때는 참 안타까운데 전번에 현진건 박사한테 들은 얘기로 그 몇 프로라는데 제가 정확히 꿰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부자들 예를 들면 상속세라든가 이런 게 차지하는 우리가 상속세나 그 폐지한다고 해갖고 뭐 타격이 전혀 없는 실제 큰 퍼센트로 보면 1%인가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속세가 내고 근데 이게 법인세도 이제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그런 비용. 쪽으로만 하면 될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권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비용은 뭐 내가 부담 안 해도 당연히 받는 거고 이제 이런 정부의 그런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계속 그냥 당연히 중단될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제 참 그게 흔히 왜 비가역 그러니까 한번 그쪽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예를 들면 뭘 섞었더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니까 거꾸로 옛 상태로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서 한번 주기 주놓고 뺐으면 안 준 것만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 키우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는 컴퓨터 게임 뭐 1시간 해도 돼 그랬다가 어느 날 지금부터는 10분만 이러면 애들이 뺏긴 것 같잖아. 한번 주고는 뺏기 어렵. 저는 그걸 가장 큰 예로 무상보육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작년에는 그냥 그 복지시설에 맡긴 아이들한테는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랬다가 부모들이 왜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 안 주냐 이래서 올해부터는 가정에서 키우면 가정 그 양육 보조금이죠. 그거를 0세에는 뭐 20만 원, 뭐 2세에는 뭐 1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현금으로 주게 되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다 차기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못 줘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네, 그냥 무상보육 같은 경우 정말 비가역성이 가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닐까. 이걸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한번 크게 망해봐야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처럼 한번 크게 망해봐야 참 정신 차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던데요. 이제 저는 참 그렇게 뭐 그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계속 떠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칼럼도 쓰시고 여기 바른사회 TV도 나오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수님들 입만 아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급, 자격, 수급권이 수혜권 내지는 수급권이라 그러지 말고 수혜 자격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아까 그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결국 중산층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뭘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그걸 지원을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든 아니면 자기 다음 세대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정부가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결국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따져보면 결국 자기 왼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자꾸 네. 그런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래도 이렇게 떠들어봐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네. 수혜권은 수혜 자격으로 바꿔야 된다. 좀 더 정확히는 법정 수혜 자격. 예. 네. 예. 그래서 right와 entitlement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 이제 거죠. 이건 네. 제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공공 선택론의 대가인 네. 뷰캐넌 제자인데 홀콤 교수 같은 분들이 아주 네. 아주 그래 명료하게 자기 교과서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네, 수혜권을 수혜 자격으로 바꿔야 된다. 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